차가운 비가 장례식장의 검은 천막 위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다. 빗방울은 마치 하늘이 흘리는 눈물 같았고 그 슬픔은 오늘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강밀에게 그 비는 슬픔이라기보다는 차가운 분노와 씁쓸함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강민준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장례식장에는 상복을 입은 강씨 가문의 사람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슬픔보다는 계산적인 표정이나 형식적인 연민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미라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검은 상복이 그녀의 날씬한 몸을 감쌌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유일한 직계 혈육이었지만 이 거대한 강씨 가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녀의 존재는 늘 불편한 진실이었고 오늘 아버지의 죽음은 그 진실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는 잔인한 거울이었다. 강태호, 그녀의 삼촌이자 강민준의 친동생은 앞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근엄함과 함께 묘한 승리감이 감돌았다. 그 옆에는 그의 아들, 강성준이 비싼 수제 양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서 있었다. 성준은 미라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들의 눈에는 미라가 그저 강씨 가문의 골칫거리, 혹은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얼룩으로 비치는 듯했다. 조문객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강태호와 강성준에게 인사를 건넬 뿐 미라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미라는 담담하게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미 익숙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강씨 가문의 냉대 속에서 자라왔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늘 따뜻하고 자상했지만 가문 내에서는 그녀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미라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강민준이 젊은 시절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강씨 가문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출신이었다. 결국 미라는 혼외자로 태어났고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강민준은 그녀를 몰래 강씨 가문으로 데려왔지만 공식적으로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미라야, 이리 와 앉아라. 갑자기 강태호가 나직이 미라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미라는 천천히 걸어가 의자에 앉았다. 네오도 알다시피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유언장 정리는 당분간 보류될 게다. 강태호가 마치 미라를 배려하는 척 말했다. 물론 너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테고. 그 말에 미라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그녀는 유산 따위에는 관심 없었지만 태호의 저런 식의 비아냥거림은 늘 그녀를 불쾌하게 했다. 삼촌, 저는 유산에 관심 없습니다. 미라는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아버지의 마지막 뜻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준이 낄낄거렸다. 마지막 뜻, 무슨 뜻 말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뜻, 아니면 네가 우리 가문의 재산에 한 푼도 못 건진다는 뜻. 미라는 성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성준 오빠, 아버지께서는 단순히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석연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강태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헛소리냐. 아버님께서는 지병이 있으셨고 의사도 심장마비라고 확인했다.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라. 장례식장에서 망제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실려 있었다. 미라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미라는 홀로 아버지의 묘지를 찾았다. 비는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찬바람이 불어왔다. 강민준의 묘비는 갓 세워진 듯 깨끗했다. 미라는 조용히 묘비 앞에 섰다. 그녀의 아버지는 생전 거대한 부동산 제국을 건설했지만 정작 자신의 묘비는 소박하고 겸손했다. 미라는 조용히 묘비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묘비명 아래 새겨진 작은 글귀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송글씨처럼 보였고 다른 글자들보다 훨씬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새겨져 있었다. 청룡산에 나의 모든 희망과 비밀이 잠들어 있노라. 딸아, 진실을 마주하라. 미라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청룡산. 그 이름은 강씨 가문의 오래된 전설과 얽혀 있었다. 강씨 가문이 대대로 소유해온 신성한 산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발 문제로 강태호와 강성준이 노리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산에 모든 희망과 비밀을 두었다니.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라는 메시지까지.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분명 어떤 암호이자 짓이었다. 미라는 묘비명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했다.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유산 상속에서 철저히 배제된 자신, 그리고 강태호와 강성준의 노골적인 탐욕. 이 모든 것이 청룡산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어쩌면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었고 밀에게 이 메시지를 남긴 것이리라. 그 순간 미라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였던 눈빛은 이제 차갑고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밝혀내고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지켜낼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청룡산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미라는 묘비를 등지고 일어섰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청룡산의 능선을 향했다. 그 산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자 감춰진 진실, 그리고 강씨 가문의 어두운 면이 드리워진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산을 사들이기 시작할 것이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진정한 유산을 찾아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임을 직감했다. 강미라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가운 비가 그치고 햇살이 간간히 구름 사이를 뚫고 비췄지만 강미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의 묘비명에 새겨진 그 짧은 글귀는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다. 단순한 유산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내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였다. 청룡산, 그 산이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미라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강씨 가문의 눈을 피해 곧바로 청룡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에도 자료 조사와 분석에 능숙했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신중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사무실은 이제 거대한 지도와 복잡한 문서들로 뒤덮였다. 청룡산의 지리적 특성, 소유권 현황, 과거 개발 이력, 그리고 강씨 가문과의 연관성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녀의 손을 거쳐갔다. 놀랍게도 청룡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동안 강씨 가문의 소유였던 그 산은
최근 몇 년 사이 강태호와 강성준이 주도하는 거대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었다. 문제는 그 개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부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의 소유권이 수많은 소규모 필지로 나뉘어 있었고 그 필지들이 최근 들어 급격히 강씨 가문 또는 그와 관련된 명의로 넘어갔다는 사실이었다. 청룡산 개발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복합 단지 개발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권력관계와 자금 흐름이 얽혀 있습니다. 미라의 앞에 앉아있던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진우. 이제가 3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였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복잡한 기업 소송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미라는 우연한 기회에 그의 이름과 명성을 접했고 그의 강직하고 정의로운 성품에 이끌려 도움을 요청했다. 진우는 미라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강한 흥미를 보였고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려 노력했다. 강태호와 강성준은 오래전부터 청룡산을 노려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이 포함된 대규모 필지들이 민간에 불화되었는데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우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밀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들을 매입한 회사들의 실소유주가 강씨 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다. 복잡한 지적도 위에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필지들이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붉은색은 이미 강씨 가문 소유로 넘어간 땅이었고 파란색은 아직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필지들이었다. 이게 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단순히 재산 싸움에 휘말리신 게 아니에요. 그는 뭔가 다른 진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에 비장함이 스쳤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준 회장님은 과거 강씨 그룹을 이끌던 분이셨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거의 은둔 생활을 하셨죠.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막강한 정보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어쩌면 청룡산 개발과 관련된 강씨 가문의 비리를 알게 되셨고 그것 때문에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미라는 그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했다. 아버지가 단순히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녀의 직감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우선 청룡산의 남은 개인 소유 필지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매입해야 합니다.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강태호와 강성준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진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미 강씨 가문 측에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필지들을 쓸어 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당신이 나설 줄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유산 상속도 못 받은 딸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당신의 움직임에 대한 경계를 늦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미라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저를 무시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들의 오만이 곧 그들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녀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라는 자신의 모든 개인 자산과 아버지 생전 그녀에게 물려주었던 소규모 부동산들을 처분하여 초기 자금을 마련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과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지인 명의로 유령 회사파를 설립하여 강씨 가문의 감시를 피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 난관은 소규모 필지 주인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주인들은 고령이거나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강씨 가문 측에서는 이미 엄청난 프리미엄을 제시하며 매입을 시도하고 있었고, 일부 주인들은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이었다. 미라는 직접 발로 뛰었다. 그녀는 고급 세단 대신 수수한 SUV를 타고 청룡산 주변 마을들을 찾아다녔다. 그녀는 주민들을 만나 단순히 땅을 사겠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고 청룡산에 대한 그들의 애착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할머니, 이 산은 할머니의 삶의 터전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단순한 개발 이익만으로는 이 모든 가치를 살 수 없어요. 미라는 한 할머니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이 산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이던 주민들도 미라의 진심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강씨 가문이 제시하는 것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대신 개발 이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혜택과 산의 환경을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미라의 설득력과 진정성은 강씨 가문의 횡포에 지쳐있던 주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동시에 진우는 법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강씨 가문이 체결하려던 일부 불법적인 계약들을 찾아내 무효화시켰고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뻔한 주민들을 보호했다. 그는 또한 강씨 가문이 과거 청룡산 개발 과정에서 저질렀던 환경규제 위반이나 불법적인 토지거래 내역들을 은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강태호와 강성주는 미라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미라가 장례식장에서 보인 냉담한 반응과 유산 상속 포기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보며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들은 미라가 고작 몇 푼이나 건져낼까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앞길을 막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자본력과 권력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맹신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미라의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니라 그녀의 지성과 통찰력, 그리고 끈기였다는 점이다. 그녀는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하고 최적의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단순히 땅을 매입하는 것을 넘어 청룡산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비전을 그렸다. 아버지가 묘비명에 남긴 희망과 비밀의 의미를 찾기 위해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수주가 지나고 미라는 마침내 첫 번째 중요한 필지를 매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청룡산 중턱에 위치한 강씨 가문이 눈독들이던 핵심 지점 중 하나였다. 이 성공은 작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밀에게는 큰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제 강씨 가문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타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싸움이었고 그녀는 그 싸움의 선봉에 서 있었다. 청룡산 기슭에 자리 잡은 강미라의 임시 사무실은 한낮에도 어둑했다. 창밖으로는 울창한 나무들과 빗물에 젖어 질척이는 흙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내부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높은 집중력으로 가득했다. 미라의 노트북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푸른빛이 그녀의 집중한 얼굴을 비추었다. 복잡한 기호와 메모가 가득한 거대한 지적도들이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이진우 변호사는 미라 맞은편에 앉아 두꺼운 서류철을 넘기고 있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미라 씨, 우리가 강씨 그룹이 노리던 땅의 10%를 성공적으로 매입했습니다. 큰 성공이지만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성공은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강씨 가문, 특히 강태호와 강성준의 눈을 피할 수 없을 터였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진우 씨 조사를 시작할 테고 조만간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낼 겁니다. 예상대로. 며칠 지나지 않아 은밀한 대립에 첫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밀에게 땅을 팔기로 했던 몇몇 소규모 지주들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일부는 이미 계약했던 것마저 파기했다. 청룡산 주변 마을에는 미라가 사기꾼이며 산을 파괴할 것이고 그녀의 프로젝트는 단지 이익을 취하기 위한 위장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강성준의 지시입니다. 진우가 신문 한 부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다. 그는 지역 언론을 이용해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신문 한 면에는 강성준이 마을 이장과 악수하며 환하게 웃는 사진이 실렸고 그 아래에는 강씨그룹, 지속 가능한 개발 약속, 산림 파괴를 노리는 이익 집단의 반대라는 대문짝만한 제목이 박혀 있었다. 미라는 신문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숨어 다닐 수 없어요. 이제 정면 대결할 때가 된 거죠. 그녀는 강성준이 오만하고 건방지며 특히 여성을 극도로 경멸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그녀의 삼촌인 강태호는 교활하고 야심만만한 인물로 언제나 가문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 이 두 사람은 위험한 조합이었다. 그들은 소문만 퍼뜨리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진우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강씨 그룹의 청룡산 토지 거래와 관련된 몇몇 수상한 재무 기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돈을 세탁하고 탈세하려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강민준 회장님께서 이 산에 관심을 두셨던 진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미라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자세히 말해주세요. 진우 씨. 진우는 오프쇼어 컴퍼니, 자금 흐름,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복잡한 도표를 밀에게 보여주었다. 강민준 회장님은 비록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내부 정보와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저는 그분이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알게 되셨고 그것들을 폭로하려 하셨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저에게 직면하라고 하신 비밀이었군요. 미라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살해당한 거예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이 잔혹한 진실은 미라를 두렵게 하는 대신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다. 그녀는 가슴이 저미는 고통을 느꼈지만 동시에 뜨거운 불꽃이 심장 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날 밤 늦게 미라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미라 씨인가 좀 분수를 알아야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는군. 청룡산은 너같이 유산 한 푼도 못 받은 계집애가 건드릴 곳이 아니야.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면 당장 물러서라. 미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확실히 말씀드리죠. 저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청룡산은 탐욕스럽고 부패한 자들이 아닌 마땅히 주인이 될 사람들의 것이 될 겁니다. 상대방은 비웃음을 흘렸다. 배짱 한번 좋군.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다. 전화는 갑자기 끊어졌다. 미라는 진우를 돌아보았다. 그들이 정체를 드러냈군요. 속도를 내야겠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 믿을 만한 탐사보도 기자들과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강씨 그룹의 수상한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며칠 동안 강씨 가문으로부터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미라의 몇몇 소규모 채권자들은 갑자기 대출금 즉시 상환을 요구하며 그녀를 자금난에 빠뜨리려 했다. 심지어 미라가 막 매입한 땅 중 한 곳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다. 미라는 그들이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어 포기하게 만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늘 과소평가받고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했다. 바로 그 무시가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늦은 저녁, 사무실에서 일하던 미라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 제목은 청룡산의 흔적이었다. 파일을 열자 수십 장의 오래된 스캔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수년 전의 청룡산 토지 매매 계약서, 내부 감사보고서, 그리고 회의록들이었다. 사진 품질은 좋지 않았지만 미라는 즉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많은 계약서에는 위조된 서명 흔적이 있었고 재무보고서에는 명확한 증빙 없이 거액의 컨설팅 비용으로 나간 수상한 지출 내역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된 회의록 중 하나에 강민준과 강태호 사이에 벌어진 비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프로젝트가 사업 윤리에 위배되고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다. 이거예요. 진우 씨, 미라가 소리쳤다. 피로도 잊은 채였다. 우리가 찾던 증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진우는 즉시 달려와 그녀의 옆에 섰고 문서들을 보자마자 그의 눈이 빛났다. 정말 믿을 수 없군요. 누가 보낸 거죠? 모르겠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어디엔가 이 단서들을 남겨두셨고 누군가 그것들을 찾아서 저에게 보내준 것 같아요. 이 문서들은 강태호와 강성준의 부패 행위를 폭로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다. 한 감사 보고서에는 청룡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시험 채굴 지역에 대한 작은 메모가 있었다. 메모는 지워져 있었지만 미라는 그 일부를 읽을 수 있었다. 자원, 높은 가치, 극비 유지 필요. 무슨 자원일까요? 미라가 중얼거렸다. 설마 청룡산이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 말고 다른 것을 품고 있었다는 말인가? 진우는 돋보기를 들고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것은 약식 도면입니다. 광산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자원일 수도 있겠군요. 만약 그렇다면. 이 산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산을 독점하려 했던, 심지어 아버지마저 제거하려 했던 진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다. 청룡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씨 가문이 숨기려 했던 잠재적 보물이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그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해요.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자원인지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합니다. 미라 씨, 하지만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은밀한 대립은 끝났다. 이제 싸움은 새로운 국면, 더욱 치열하고 정면적인 대결로 접어들었다. 미라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가고 이 산을 파괴하려 했던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청룡산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짙은 안개가 산봉우리를 휘감고 있었다. 강미라는 낡은 등산화를 고쳐 신고 배낭을 단단히 여몄다. 어젯밤 그녀가 발견한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단순한 증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에 숨겨진 의미였고,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불씨였다. 이진우 변호사는 그녀 옆에서 조용히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굳은 결의가 엿보였다. 미라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사는 매우 위험합니다. 강태호 일당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진우가 나직이 말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진실을 밝혀야만 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른 아침, 그들은 인적이 드문 청룡산의 한 자락으로 향했다. 이메일에 첨부된 낡은 지도는 매우 정교했지만 수십 년 전의 것이라 현재의 지형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미라는 건축가로서의 공간 지각 능력과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지도를 해독하며 길을 찾아 나갔다. 진우는 법률 전문가였지만 대학 시절 산악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어 예상외로 능숙하게 미라를 따랐다. 울창한 숲을 헤치고 나아가던 중 미라는 낯선 흔적들을 발견했다. 풀잎이 꺾인 자국, 흙에 찍힌 무거운 장비의 바퀴 자국.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드나들었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도 강태호 일당일 거예요. 그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숲이 더욱 깊어질수록 인적은 완전히 끊겼고 오직 바람소리와 새소리만이 고요를 갈랐다. 두어 시간쯤 걸었을까. 낡은 지도가 가리키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울창한 덤불 뒤에 숨겨진 녹슨 철문이 박혀있는 작은 동굴 입구였다. 철문에는 낡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파손된 듯했다. 동굴 입구 주변에는 흙더미가 쌓여 있었고 마치 급하게 묻어버린 듯한 흔적이 역력했다. 여기에요. 미라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다. 이곳이 바로 보고서에 언급된 광물시험 채굴장이었을 거예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내부는 습하고 어두웠지만 그들이 가져온 강력한 손전등 불빛 아래 낡은 채굴 장비의 잔해들과 함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암석 조각들이 보였다. 미라는 허리를 숙여 암석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검은색에 가까운 어두운 회색이었고 육안으로도 빛나는 작은 결정체들이 박혀 있었다. 이게 뭘까요? 진우가 물었다. 미라는 조용히 암석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쩌면 아버지의 비밀 중 하나일 수도 있었다. 그들이 동굴 내부를 더 깊이 탐사하려는 순간 바깥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미라와 진우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동굴 입구에 몇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무장하고 있었고 주위를 경계하며 동굴 안을 살폈다. 이봐, 아무것도 없잖아. 한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강성준 이사님은 괜히 사람들을 시켜서 헛걸음하게 해. 몇 달 전부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조용히 해. 이 자식아, 다른 남자가 쏘아붙였다. 이사님이 신경 쓰시는 걸 보면 분명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거야. 잘 찾아봐. 그들은 동굴 내부로 들어오지 않고 입구 부근을 서성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미라와 진우는 숨을 죽이고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들이 떠난 것을 확인한 후 미라의 얼굴에는 더욱 강한 결의가 떠올랐다. 그들이 이곳을 주시하고 있었군요. 진우가 나직이 말했다. 아마도 아버님이 이곳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추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태호 일당은 아버님의 뒤를 쫓고 있었던 거고요. 우선 이 암석 조각을 분석해야 해요. 미라가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의 발목을 잡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다. 미라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증거를 모으는 것을 넘어 강씨 가문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압박할 방법을 구상했다. 며칠 후 미라는 익명의 전문가를 통해 청룡산에서 가져온 암석 조각을 분석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암석은 희귀 광물인 이트륨의 고농도로 함유된 원석이었다. 이트륨은 첨단 산업, 특히 전자제품과 레이저 기술, 그리고 국방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귀한 희토류 원소였다. 그 가치는 금이나 다이아몬드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청룡산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입니다. 진우가 눈을 크게 떴다. 강태호와 강성준이 이 사실을 알았으니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산을 독점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아마도 이 희귀 광물의 존재와 그들의 불법적인 채굴 계획을 막으려 하셨겠죠. 네, 그리고 그게 바로 아버지의 죽음의 이유였을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호와 강성준은 단순한 땅 투기를 넘어서 국가적 자원인 희귀 광물을 불법적으로 독점하려 했던 것이다. 미라는 즉시 방역 계획에 착수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했다. 그녀는 과거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환경운동가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청룡산의 불법 개발과 희귀 광물 채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동시에 진우는 법무법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 기자들과 접촉했다. 미라의 전략은 다각적이었다. 첫째, 그녀는 강씨 가문이 청룡산을 불법적으로 매입하고 환경을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을 공론화하여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 둘째, 희귀 광물의 존재를 밝혀냄으로써 청룡산 개발이 단순한 사유지 개발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하려 했다. 셋째, 이 모든 과정에서 강태호와 강성준의 불법 행위와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법적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목표였다. 그녀는 단순히 법적인 싸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강씨 가문의 뿌리 깊은 권력과 부패의 고리를 끊으려면 여론의 힘과 사회 정의를 위한 광범위한 지지가 필요했다. 그녀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힘을 빌려 강씨 가문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은 오만함이에요. 미라가 진우에게 말했다.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점을 이용해야 해요. 강태호와 강성준은 여전히 미라를 우습게 보고 있었다. 그들은 미라가 몇몇 작은 필지를 매입하는 것을 단순한 발악 정도로 치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자본과 권력, 그리고 정치권과의 유착관계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은 미라가 감히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계획, 특히 희귀 광물의 존재를 알아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미라는 그들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탐욕과 비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심장을 겨눌 준비를 마쳤다. 다음 단계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정면으로 그들에게 맞설 것이었다. 모든 것을 걸고 청룡산의 새벽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의 한복판, 불타오르는 열기로 숨 막힐 듯 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 마이크가 연단으로 향해 있었다. 강미라는 단정하고 세련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섰다. 그녀의 가녀린 몸매는 더욱 강인하고 단호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 옆에는 이진우 변호사가 심각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미라의 기자회견 등장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언론계에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럽고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은 고 강민준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기자회견의 제목인 강민준 회장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과 청룡산 조작 음모는 모든 언론의 초점이 되었다. 미라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개인적인 아픔에 대해 언급하는 대신 구체적인 증거들에 집중했다. 그녀는 최근 몇 년간 청룡산 지형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위성 사진들, 불법적으로 개간된 토지들, 그리고 은폐된 지하 구조물들을 제시했다. 저의 아버지, 강민준께서는 발표된 것처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분은 단순히 재산 갈취를 넘어선 거대한 음모, 국가 자원을 착취하고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진우가 수집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시했다. 위조된 서명이 있는 토지 매매 계약서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수상한 재무 보고서들, 그리고 특히 청룡산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 분석 결과였다. 거대한 화면에 이트륨마의 높은 함량을 보여주는 분석 그래프가 나타나자 강당 전체는 숨을 죽였다. 청룡산은 평범한 산이 아닙니다. 미라가 강조했다. 이곳에는 첨단 산업, 특히 전자제품과 레이저 기술, 그리고 국방산업에 필수적인 매우 희귀한 히토류 광물인 이트륨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강태호와 강성준을 주축으로 한 강씨 가문은 이 자원을 불법적으로 채굴하고 독점할 계획을 세웠으며 그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사람들을, 저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기만과 폭력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녀는 협박전화 녹취록, 강제로 토지를 빼앗긴 지주들의 증언, 그리고 강민준 회장이 채굴 프로젝트에 격렬히 반대했던 오래된 회의록까지 제시했다. 제시된 모든 증거들은 강씨 그룹의 명성에 치명적인 칼날이 되었다. 이진우 변호사는 법률 분석을 추가하며 불합리한 계약 조항들, 토지법, 환경법, 그리고 세법 위반 행위들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강민준 회장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근거들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은 순식간에 언론의 폭풍을 일으켰다. 크고 작은 뉴스 채널들이 동시에 보도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국민들은 강씨 가문의 탐욕과 잔인함에 분노했으며 권력과 불의에 맞서 용감하게 일어선 강밀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강씨 그룹 본사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호는 TV 리모컨을 벽에 집어던지며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저 망할 계집애가 감히. 강성준은 창백한 얼굴로 삼촌을 진정시키려 했다. 삼촌, 뭔가 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강씨 그룹이 무너질 겁니다.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느냐. 강태호가 으르렁거렸다. 내가 너에게 모든 흔적을 깨끗이 치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대체 어떻게 저것이 저런 증거를 손에 넣은 거지? 모르겠습니다. 저 녀석은 고작 몇 푼이나 건지려는
하찮은 존재일 줄 알았단 말입니다. 성준이 더듬거렸다. 강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멍청한 녀석, 너의 오만이 모든 것을 망칠 것이다. 잘 들어라. 우리는 방역해야 한다. 당장. 이제 전쟁은 공공연해졌다. 강씨 가문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들을 취했다. 그들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동원하여 모든 혐의를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음모라고 일축하며 부인했다. 그들은 또한 기자들을 매수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려 미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다. 심지어 몇몇 폭력배들이 미라의 사무실을 찾아와 위협하기도 했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진우가 사무실 침입 시도 후 밀에게 말했다. 그들은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겁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진실, 그리고 대중의 지지. 수사기관들은 여론의 거센 압력 아래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강제로 땅을 빼앗긴 지주들과 강씨 그룹의 전 직원들을 포함한 증인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검찰 또한 불법 금융거래와 강민준 회장의 죽음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강성준은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자신감 넘치고 오만했지만 이제 미라의 맹렬한 공격과 정의의 압박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며 통제력을 잃었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자주 화를 내고 업무에서 실수를 저질렀으며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반대로 강태호는 겉으로는 더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한 불안감이 비쳤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견고한 권력과 부패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는 정치적 인맥을 이용해 수사기관에 압력을 가하려 했지만 너무나 명확한 증거와 대중의 관심 앞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대립은 강태호와 강성준이 부패, 돈 세탁, 그리고 강민준 회장의 죽음과의 연관성 혐의로 검찰에 의해 체포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이 소식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강태호, 한때 막강했던 거물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은 모든 뉴스에서 방영되었다. 이것은 밀에게 있어 엄청난 승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판이 진정한 최종 대결이었다. 그녀는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도록 해야 했다. 그녀는 그들과 다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법정이라는 무대에서 진실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강미라의 삶은 급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씨 가문의 유산 상속 못 받은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용기와 지성을 칭송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미라는 이러한 관심과 명성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었다. 바로 청룡산이었다. 강태호와 강성준이 구속되고 강씨 그룹의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청룡산 개발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다. 정부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이트륨 광산의 존재와 강씨 그룹의 불법 채굴 시도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다. 결과는 미라의 증언과 일치했다. 청룡산은 엄청난 가치의 희귀 광물을 품고 있었으며 강씨 그룹은 이를 독점하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다. 미라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진우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했다. 진우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때로는 냉철한 조언자였다. 그는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미라 씨, 이제 청룡산은 사실상 당신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미라의 사무실에서 말했다. 정부는 이트륨 광산의 국가 귀속을 결정했지만 청룡산의 나머지 토지 소유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할 기회입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돈 때문에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진우 씨, 아버지의 유언은 돈이 아니라 이 산에 대한 희망과 비밀을 찾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이 이트륨 광산과 강씨 가문의 부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이 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고민했다. 청룡산을 개발하여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강씨 가문이 하려 했던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따르고 싶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연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미라는 자신의 건축가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청룡산을 단순한 개발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는 이트륨 광산 개발을 국가에 맡기되 그 수익의 일부를 청룡산의 생태계 보존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그녀의 비전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청룡산의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고 희귀 동식물 보호구역을 조성하여 생태계를 보존한다. 둘째, 산자락에 친환경적인 에코 빌리지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셋째, 이트륨 광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센터와 친환경 에너지 단지를 건설한다. 이 센터는 이트륨을 활용한 첨단 기술 개발과 동시에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넷째, 청룡산을 시민들을 위한 자연 휴양림무령으로 개방하여 교육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든다. 미라의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강씨 가문의 잔당들과 일부 투자자들은 그녀가 돈을 벌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미라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을 정부 관계자들, 환경단체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끈기 있게 설명하고 설득했다. 청룡산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미라가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말했다. 이 산은 우리 모두의 유산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이 산을 파괴하는 개발이 아니라 이 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통했다. 환경단체들은 미라의 비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지역 주민들도 그녀의 제안에 열광했다. 정부 또한 미라의 비전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미라는 이제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 청룡산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구체화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청룡산은 서서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훼손되었던 숲은 다시 푸르러졌고 친환경 빌리지에는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다. 연구개발센터에서는 젊은 과학자들이 이트륨을 활용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연구하며 미래를 꿈꾸었다. 강태호와 강성주는 감옥에서 미라의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탐냈던 청룡산이 미라의 손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미라의 굳건한 의지와 지성은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몇 년 후, 청룡산은 진정으로 희망과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곳이 되었다. 이트륨 광산은 국가의 엄격한 관리 아래 친환경적으로 채굴되었고, 그 수익은 청룡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재투자되었다. 청룡산 에코빌리지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마을로 손꼽혔고, 자연 휴양림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다. 강미라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이자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선구자로 존경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비전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녀는 강인하고 지혜로우며 무엇보다 정의로웠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미라는 홀로 청룡산 정상에 섰다.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의 눈앞에는 푸른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저 멀리 그녀가 설계한 에코빌리지와 연구센터의 지붕이 햇살에 반짝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암석 조각을 꺼내 들었다. 아버지가 남긴 이트륨 원석이었다. 아버지, 미라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야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이 산의 가치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군요. 그녀는 암석 조각을 손에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같았다. 강미라는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녀의 삶은 아버지의 죽음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용기와 지성으로 인해 빛나는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청룡산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자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곳이 되었다.